계약 해제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요. 계약의 해제는 뭐가 있냐면, 먼저요, 합의 해제가 있어요. 합의 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법정 해제권이 있고요. 그럼 이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동시행할매권이나 모든 것하고 다 중요하죠. 취소하고 다 비교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정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요.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합의란 말이 뭐죠? 합의하고 약정이죠. 이 두 가지는요,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아주 이것이 중요해요. 알겠죠? 합의는 뭐죠? 여러분, 합의는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죠. 사고 나서 다시 물건을 뭐하러 가죠? 환불하러 가죠. 다시 교환해달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합의라고 하는 거죠. 원래 계약을 했으면 계약은 채무불이행이나 이런 다른 원인이 없으면 해지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갔어요. 이것 좀 다시 나 사기 싫은데 다시 환불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쪽에서 알았어요 하고 해주죠. 그건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합의 해제 계약하고 법정이 할 때 해제권하고 다르죠. 이 법정 해제권은 뭐냐면 계약 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그런데요, 해제 계약은 계약이고 합의 계약인 것이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요, 약정 해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금 계약을 배웠죠. 여러분,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도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면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란다? 이미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죠. 그것을 뭐란다? 약정 해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 뭐죠? 공통적인 것은 첫 번째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3자의 권리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 두 가지가 공통이건 좀 이따 이거 설명해요. 여기도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런데 합의든 약정이든 법정이든 무조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요, 단독행위죠. 그 계약을 해지하면은 뭘 한다? 원상회복 의무를 하거든요. 이 원상회복 의무를 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니까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 간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죠. 인단일은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거든요. 우리 시험에도 10회 때가 밖에 안 나왔는데요, 희한하게 최근에요, 합의 해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모든 국가 시험에도요. 그래서 이 합의 해제할 때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해제는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법정 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를 보냐? 법정 해제권을 볼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법정 해제권이 있잖아요. 이 법정 해제권은 뭐냐? 먼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요. 우리가 이제 채무 불이행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행지체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이행불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행거절이 있고, 이행거절.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죠. 그러면 이행지체는 뭐냐면, 이행지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뭔가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잔금을 지급할 날짜가 지났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물건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인도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했는데 말소하지 않고 있다. 이걸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지체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뭐뭐가 안 되고 있다, 뭐뭐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그걸 지체라고 해요. 불능은 뭐죠? 건물이 멸실됐다.
매매 목적물의 건물이 멸실됐다, 건물이 철거됐다, 그 다음에 특히 뭐 방화에 의해서 소해가 됐다. 소해란 말은 불타버리고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등기를 이전에 줄래야 이전에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절이란 것은 뭐냐? 그것은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자기 집을요, 자기가 너무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한테 뭐라 하냐? 을이요, 계좌번호 알려달래. 계약금하고 중도금 입금시킨다고. 나는 너하고 절대로 이 계약을 이어갈 생각이 없으니까 계약금이나 중도금 넣으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는 계좌도 없다. 서로 계좌번호를 아예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을 뭐라 한다? 미리 뭐죠? 내가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통지한 거죠. 그래서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 이것을 이행 거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정기행위는 뭐냐면 계약의 성질, 이렇게 계약의 성질,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요. 그러면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뭐냐? 정기라는 것은 그때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 부케 같은 거죠. 여러분, 결혼식 부케는요, 결혼식 날 필요한 것이에요, 이혼한 날 필요한 것이에요? 결혼식 날 필요하죠. 그때 아니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한다. 그때 아니면 이렇게, 그것을 계약의 성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기행위죠. 그러니까 정기행위니까요, 어떻게 한다? 내가 결혼식 부케를 오늘 12시에 결혼식이다. 그러니까 10시까지 가져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10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지금 강남 고속터미널 그 꽃가게 꽃 사러 간다. 그래서 어떤 꽃으로 부케를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 갔다가 꽃을 만들어서 올 시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 한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됐으니까 차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뭐다? 그러면 당신 그냥 이것은 가져올래야 가져올 수가 있다, 없다? 없고. 그럼 내가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부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 그걸 정기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뭐가 있냐? 약정 해제권이 있고요. 약정이 저기 있죠? 계약금 계약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정 변경이요. 이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럼 일단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상당한 기간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해요. 이때의 상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연봉이 1억이에요. 연봉 1억인데 내가 친구한테 1,000을 빌렸어요. 1,000을 빌렸는데 지금 오늘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았죠.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일주일 안에 갚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내가 연봉이요 1억이니까요. 그러면 한 달에 보통 한 돈 1,000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을 기준으로 담보를 해가지고 다른 데 돈 빌릴 수도 있고 대출받을 수도 있고 능력이 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너 5일 안에 갚어, 일주일 안에 갚어. 그럼 그게 상당이죠. 그런데 연봉이요? 연봉이 1,000이에요. 1,000 연봉인데 이 사람한테요, 1,000만 원을요, 너 5일 안에 갚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갚겠어요? 알죠? 이 사람한테는요, 10일 정도 또는 20일 정도 말미를 줄 테니 꼭 그때까지 갚아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고 그때그때 계약 당사자 간의 경제적, 사회적, 친밀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기간을 뭐라고 한다? 상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5일 정도 된다고요. 5일 정도. 그럼 5일을 정해서 채고를 해야 되겠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죠. 그랬을 때 뭐가 발생하냐? 해제권이 이제서야 발생하는 거예요. 해제권이요. 그러면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해제권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야, 너 이틀 안에 갚어. 너무 짧게 했죠. 너무 짧게. 그래도 채고는 효력이 있어. 왜? 돈은 갚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3일이 더 지난 다음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성질 들어가지고 당장 갚으라고 하죠. 당장. 그래도 채고로서 효력이 있어. 왜? 돈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며칠 있다가요? 5일이 있다가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짧게 정하든 정하지 않든 채고는 채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 한마디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과다채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과다채고는 나는 100을 줄 게 있는데 이 인간이 170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0밖에 줄 게 없는데 170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170을 줘도 100을 주면은 이 사람이 그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채고로서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채고를 하고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채고가 아니죠, 이것은. 그러니까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해제권이죠. 여기서 해제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해제권은 이것은 형성권이란 말이죠. 그럼 형성권은 뭐가 형성권이죠? 어떻게 하는 거?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고 그걸 일방적, 그런데 뭘 한다?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뭘 한다? 갑이 을에게요 채고를 해. 지금 갑이 채무불이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을이요 계약을 언제나 해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을요 친구가요 한 20일 정도만 있으면 돈 나온다고 빌려준대요. 근데 그때 돈 빌리면 뭐에 중간에 해지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 친구가 20일 정도 있으면 돈 나와서 빌려준다 하니 내가 그때 잔금을 넣을 수 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이 그 중간 어디에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내가 돈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는데 그 사이에 혹시 해지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걸 채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요 기분 나빠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럼 해지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제를 한다고 하면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근데 말을 했어 안 했어? 그래서 해제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해제권은 소멸한다? 소멸한단 말은 유효라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해제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해제를 안 한다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포 여러분?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제권이 발생했죠? 그럼 여기서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한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해제 의사 표시. 해제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해제한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요 이때 해제 의사 표시는 어떨까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어때요? 계약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게 좋아요? 계약은 이행돼야 되죠. 알겠죠? 우리가요 해제될 계약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래 계약은 되도록이면 이행돼야 되죠. 계약은 해제되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해제권이 살아남아 있으면 좋겠어? 해제권이 없었으면 좋겠어? 해제권이 없어야 좋겠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이 집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요 A하고 B가 공동으로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요 여기서 해제권을 행사를 하고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잖아요. 그럼 해제권 행사할 때는 뭐 어떡하지? 해제권 행사할 때 해제권 행사할 때 어떻게 해요? 해제권 행사는 여기서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있죠. 해제권 행사는 여기서 전원이 전원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왜요? 해제권을 갑을 병 중에서 한 사람이 해제하면 모두 해제된다. 그럼 해제가 너무 빨리 되잖아요. 세 사람이 다 해제해야 해제된다. 그럼 해제가 빨라요 늦어요? 늦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2월 1일 날 해제하고 2월 2일 날 해제하고 2월 3일 날 해제하죠? 그러면 2월 3일 날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동시에 하면 그때 따로따로 하면 제일 늦게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 A하고 B는요 언제까지 돈을 빨리 갚으면 되겠죠? 2월 3일이 되기 전까지. 이해됐죠? 그때까지 돈을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멸은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빨리 소멸했으면 좋겠어요? 늦게 소멸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소멸을 해야 되겠죠. 그래 해제를 못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중에서요 세 사람이 다 소멸할 때 소멸한다 해제권은 그게 좋아요? 한 사람이라도 소멸하면 다 소멸한다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1인이에요. 1인한테 소멸하면은 한 사람한테 소멸하면은 전원이 소멸한다. 전원이 소멸한다. 이게 좋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하죠. 해제권은 어떻게 한다? 전원이 전원. 해제권은요 한 사람의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 다시 전원이 전원한테 한 사람이 소멸하면 모두가 소멸돼. 알겠죠? 해제권은 해제할래 말래 최고에 있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우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했다?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과다최고, 과대최고는 최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해제 의사 표시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여기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그 다음에 을한테요 3월 1일 날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갑하고 하고요 4월 1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언제부터 뭐가 된다?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봐봐요. 이 사람이 원래 소유자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요? 해제가 되기 전까지요. 그런데 이게 한번 봐봐요. 소급해서 무효가 됐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언제 등기됐죠? 3월 1일. 그렇잖아요. 3월 1일 등기됐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된 다음에 결론적으로 보면,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보면 무효가 된 다음에 등기가 됐죠. 그럼 이 사람은요, 소유자다 아니다?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소유자가 아니죠? 이 지구상에는 갑과 을밖에 없는데요. 을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돼야 돼? 갑이 소유자가 돼야 되죠. 이 갑이 문제는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등기가 있어야 소유자가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지구상에 갑과 을밖에 없는데 을이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를 해가지고 언제 이 갑이 소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없이도 일단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점유라고 한다? 타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주점유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네? 그러면 이 등기는 뭐를 해야 돼요? 말소하죠. 말소를 뭐라고 한다?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요.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그럼 누가요? 갑. 갑이 누구죠? 소유자죠. 이 소유자가요, 이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뭘 한다? 말소를 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가.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뭐다? 방해 제거 청구다. 방해 제거. 소유권의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우린 것을 뭘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타주점유라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복귀한다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은요, 원상회복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된다? 제3자 보호가 문제가 돼. 제3자를 보호하자. 이런 말이죠. 제3자. 그러면 제3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했죠. 체결하고요. 여기 4월 1일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 여기서 등기를 말소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언제요? 3월 1일. 3월 1일 등기를 하죠.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요,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해제.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 등기했는데요. 여기 4월 1일 계약을 해제하고 여기 6월 1일 날 등기를 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해제하기 전에는요, 전에는 선의이든 제3자가 악의이든 관계없이 보호가 돼. 여기는요, 해제 후 말소 등기로 누구만요? 선의가 보호가 돼.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아주 간단하죠? 이 을 앞으로 3월 1일 등기돼가지고 4월 1일 해제가 되기 전에, 4월 1일 해제가 되기 전에 여기네, 여기. 알겠죠? 그럼 여기 언제요? 3월 10날. 3월 10날요, 이 사람이 병한테 처분했다. 그럼 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을이 이걸 청한테 처분한다. 청한테. 언제요? 여기요, 4월 1일에서 6월 1일이니까 여기죠. 5월 1일이네요. 5월 1일 처분했다.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말소가 있기 전에. 이건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보호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필요 충분 요건으로 반드시 을은요, 반드시 등기나 소유자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요, 병이나 정은요, 병이나 정은 여기서 등기나 가등기나 우리가 이제 대항 요건 있죠? 대항력을 취득해야 돼. 그래서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뭐다? 전입신고가 있어. 전입신고. 됐나요, 지금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걸 뭐란다? 이것을요, 필요 충분 조건이야. 반드시. 그러니까 을은 등기가 돼 있고 소유자. 이것은 뭐다? 물권이 돼야 돼. 물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등기, 가등기, 대항력. 그럼 봐봐. 등기죠? 을은 등기죠? 소유자죠? 그 다음에 병도요, 등기, 가등기, 대항력.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여기요,
채권 다음에 채권이 되기는 뭐가 되면 안 돼? 물권이 되기는요. 이건 채권이면 안 돼. 채권 안 돼. 채권을 양수했다. 양수인 채권을 양수했다. 안 돼. 채권 안 돼. 채권이면 안 돼. 뭐가 돼야 돼? 소유권, 등기, 물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등기가 됐어. 등기. 근데 여기가 미등기다. 미등기. 그러면 안 돼. 여기가 등기가 됐어. 근데 여기가요 대항력이 없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채권 안 돼요. 미등기 안 돼요. 대항력이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가등기, 등기, 대항력. 우리가 제3자를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 불문하고 해제후 말소 등기는 선이만. 알겠죠? 이게 먼저 알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을은 뭐다? 등기나 소유권. 병은요 등기, 가등기, 대항력.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한다? 항상 정답이 거의 대부분 뭐냐? 채권을 양수,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채권을 양수,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하거든요. 등기에도 왜 안 되는 것이냐? 이건 등기에 이 앞에가 뭐니까? 채권이어서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갑이 을에게 등기했는데 을이 병한테 임대를 했는데 아직 병이 전입신고를 안 했다. 대항요건이 있다 없다? 없다.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해제에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제3자 보호예요. 알겠죠? 제3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그걸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요 제3자 보호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다시 제3자를 뭐다? 해제하기 전에는 뭐다? 선, 악, 불문. 해제후 말소 등기는 선이만. 그 다음에 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 물권이죠. 등기 소유권 물권이죠. 다시 말하고 등기 소유권 물권. 병은 등기 가등기 대항력. 알겠죠? 채권 돼 안 돼? 미등기 돼 안 돼? 대항요건이 없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암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암기하든지 여기를 암기하든지. 여기 암기할 때 어떻게 해요? 채권 안 된다, 미등기 안 된다, 대항요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억수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 제3자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딱 봤을 때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 내용이. 뭐로 돼 있다?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감류, 채권을 양수. 그 다음에 보면 딱 읽다 보면 미등기가 나와. 딱 읽다 보면 대항요건이 없다고 나와. 걔가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뭐라고 해가지고 제3자다,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든지 다음 주에도 제3자가 아닌 것은 그렇게 나와. 그럼 무조건 채권이야 그것은. 알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아닌 놈이 4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뭘 찾아야 돼? 채권 찾고 그 다음에 미등기 찾고 대항력이 없는 거 찾으면 돼. 아시겠죠? 그것은 금방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제3자를 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해. 원상회복 의무요. 여러분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돼 있죠? 원상회복은 뭐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여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갑이 있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2월 1일 여기서 계약금으로 얼마를 주고 1억을 주고 3월 1일 중도금으로 얼마를 주고 1억을 주고 4월 1일 잔금으로 1억을 주고 여기 5월 1일 계약을 해제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계약 해제하면 언제부터 무효가 돼? 언제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잔금 받았을 때 등기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해제가 되기 전에 여기서 또 이걸 또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한테 처분했는데 여기서 5월 1일 날 해제했는데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그럼 병은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병은 어떻게 한다? 해제되기 전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 법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봐봐.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갑은요 을한테 받은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줄 때도요 잔금 돌려줘야 되죠. 중도금 돌려줘야 되죠. 여기 계약금 돌려줘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데 돌려줄 때 이렇게요 1억을 돌려준 것을 원모를 반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 잔금 받으면서 집을 받고 등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집을 돌려주고 등기를 뭐 해주고 말소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원모를 반환한다고 얘기해.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또 병한테 팔아버릴 수 있죠. 병한테. 그러면 반환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럴 때는
가액을 반환하는 거예요. 물건의 가격을. 그런데 문제는 돈을 받았을 때는 돈은 받은 날부터 이자, 받은 날부터 이자, 받은 날부터 그 다음날이 아니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때 이자를 뭐라 한다?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안 된다? 과실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과실상계를 뭐죠? 둘 사람이 잘못했죠? 잘못한 것을 서로 퉁치는 거예요. 상계. 알죠? 우리가 보면 자동차 가서 접촉사고 일어나죠. 그러면 뭐라고 한다? 뭐죠? 보험회사 가지고 6대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겠죠? 그게 바로 이제 과실을 서로가 상계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이 과실상계라는 것은 채무불행이요. 채무불행이라든가 불법행위요. 채무불행이랑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만 과실상계를 해. 다른 데서는 절대로 과실상계를 못해. 여기처럼 원상회복이나 또요, 뭐가 과실상계 또 안 되는 거 어디가 있다? 표현대리요. 표현대리는 채무불행이 아니잖아요. 불법행위가 아니잖아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가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말할 수 없다. 경감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경감시킬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상회복이지 채무불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이때 이자를 반환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원상회복은요 어떻게 한다? 원상회복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요 전부를 반환해. 전부. 그런데요 부당이득 할 때마다 부당이득 취소할 때 부당이득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뭐다? 악의는 손해 전부란 말이죠. 그런데요 원상회복은 선의 악의를 떠나가지고 전부를 반환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여기서요 뭐가 나온다? 계약을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왜 그런다? 선, 악을 불문하고 뭐를 하기 때문이다? 전부를 반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선의는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 이렇게. 그래서 해제 후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알겠죠? 그 정도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고시에서 시험이 다 나와. 알겠죠? 해제 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뭐를 거슬한다? 이자. 이때 이자는 뭐다? 지연이자다. 손은 뭐죠?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다. 과실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죠. 원상회복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건 원상회복은 해제하면 원상회복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서요 손해배상이죠. 우리가 계약의 해제는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해제는? 여러분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한다니까요. 채무불행. 이거 암기하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하고 지금 여기처럼 뭐라고? 원상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손해배상. 이거잖아요.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채권자가 잘못한 것을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채무불행이고 해제를 하고 원상회복을 하고 손해배상을 하죠. 후발적이니까 신뢰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죠. 이행이익을 배상하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어? 판례는 무슨 이익을 배상할 수 있다?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신뢰이익. 뭐를 넘을 수 없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결국 이행이익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판례는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 이때 이자는 과실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제3자 보호는 뭐가 중요하다? 해제하기 전에는 뭘 보면 선, 악. 해제 후 말소 느끼는 뭐? 선의.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제3자가 아닌 것 세 가지를 골라라. 첫 번째 뭐다? 채권. 두 번째는 뭐다? 미등기. 세 번째는 뭐다? 대항요건이 없다. 다시 제3자가 아닌 거 뭐다? 채권. 두 번째 미등기. 세 번째
대항 여건이 없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매도인에게 복귀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뭐다? 이것을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는 되도록 해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겠죠. 전원이 전원한테 해제하고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의사표시죠. 말을 해야 되겠죠. 해제할래 말래 최고했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우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되겠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최고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과다최고는 최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가 이제 해제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본다? 이렇게 양이 많은 것들은 문제가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그래서 목차가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또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패턴이고 또 하나의 패턴은 뭐냐? 여기에요. 채무 불이익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러면 무효가 돼. 알겠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이행지체 있지?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최고하고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무효가 돼요. 무슨 말 이해되셔요? 이렇게요. 응? 그런데 여기요.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갱이, 약정의 조건, 사정변경은요.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뭐한다? 즉시 이렇게. 해제한다 말은 해야 돼.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시험이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언제나 이행지체가 정답이다. 알겠죠? 언제나 뭐가 정답이다? 이행지체. 이게 정답이다. 이런 말이죠. 이행지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행불능이 있고 이행거절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정갱이. 이건 설명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뭘 설명하냐? 이 두 가지하고요. 사정 변경을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약정의 조건을 뭐라고 그랬죠? 계약금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정기행위는요.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 말이 꼭 있을 때 정기행위인데 정기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다? 결혼식에 관한 거. 결혼식. 알겠죠? 그 다음에 이행거절, 이행불능을 봐.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자요. 이행불능하고요.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이 있잖아요. 이 거절은 4대 요건이 있어. 4대 요건 한번 볼까요? 간단하죠. 그럼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2월 1일이요.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요. 4월 1일 날 등기를 하기로 했어. 등기. 이걸 뭐란다? 이행기라고 얘기하죠. 이행기. 4월 1일 날 등기하기로 했어. 이걸 이행기라고 하죠. 그럼 여기 봐요. 2월 1일에서 4월 1일이죠. 이행기죠. 여기요. 그런데요, 여기요, 3월 20날요, 건물이 며칠되고 없는 거예요. 그걸 이행불능이라고 하죠. 건물이 며칠되고 없으니까 등기해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행불능이죠. 그럼 이행불능인데, 여기 봐봐요. 여기 이행불능이죠? 여기 이행거절이죠. 불능이죠. 그러면 여기서 불능인데, 우리가 최고를 하는 것은 뭐죠? 시간적 여유를 주면 그때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죠. 언제까지 너 준비해? 근데 이미 불능이잖아요. 건물이 며칠되고 없잖아요. 그럼 아무리 시간적 여유를 줘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최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를 하는 거, 최고하지 않아. 두 번째요, 이행기까지 기다리면은 건물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래서 이행기 전이라도. 그래서 이행기 전이라도 이렇게. 이행기 전이라도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원래 동시이행일 때, 배웠죠? 동시이행. 동시이행일 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동시이행일 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그럼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그래야 채무불이익이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채무를 뭐 한다? 제공한다. 그런데 여기는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 이 자체가 채무불이익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채무 제공 없이.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된다?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에 뭐는 해야 돼? 의사표시. 여기 해제한다 말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4대 요건이라고 그래. 첫 번째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알죠? 해제한다 말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행불능, 이행거절에 있어서 4대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정변경이요.
우리 이제 사정 변경을 보면 사정 변경도 딱 4대 요건이 있어. 원래 이러면 사정 변경이죠. 사정이 변경됐다 이 말이죠. 그럼 사정 변경은 우리가요 단일에 관한 조문은 없어요. 어디가 있냐? 이러면 차임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보증금 증감 청구권, 치료 증감 청구권, 이런 것을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왜 보증금을 올려달라 내려달라고 그래요? 사정이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요. 경제사정이 너무 안 좋은데, 경제사정이 좋을 때 내가요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한 달에 500씩 주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옆에 있는 건물들 다 비어있단 말이죠. 내가 계속 500 주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깎아달라 이 말이죠. 사정이 바뀌었다. 그걸 사정 변경 증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정 변경 이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해제. 판례가 뭐라 했냐? 해제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50년도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80년도에 등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등기했으면 좋은데 50년도에 계약을 하고 등기는 80년도에 했는데 그때 그 사이에 30년 사이에 땅값이 1620배예요. 1620배가 땅값이 올라서 1원이었던 땅값이 162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땅을 50년도에 팔았던 사람이 사정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등기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판례가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등기해 줘라 이랬단 말이죠. 사정 변경 이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최근에 판례가 여러분 IMF를 생각을 해봐. IMF 여러분 IMF는 우리가 예견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예견을 했어 못했어? 예견하지 못해. 아주 중요해. 체결할 때 얘기를 못해. 나중에가 아니고. 알겠죠? 두 번째가 양당사자요. 양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양당사자한테 책임이 없어야 돼. 한 사람 아니에요. 두 사람 다. 그 다음에 이때의 사정이라는 것은 뭐다? 사정은 여기서요 객관적 사정이에요. 객관적 사정. 여기서 개인적 사정은요 개인적 주관적은 안 돼. 객관적 사정이에요. 그 다음에 사정이 병행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계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신의 측에 반해야 돼요. 현저히 반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체결할 때 예견을 못했던 사정이 변경돼야 되고요. 당사자한테 책임이 없어야 돼요. 이러면요 우리나라 IMF는 국가가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국가가 망한 거지 내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결 당시 그 다음에 양당사자한테 잘못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문제를 비틀어서 정답을 하겠죠. 알겠죠? 뭐라고?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해야 돼 못해야 돼? 못해야 돼. 객관적이다 주관적 사정이다? 객관적이죠. 일방만 잘못이 없어야 돼? 양당사자가 잘못이 없어야 돼? 양당사자가 잘못이 없어야 돼. 알겠죠? 양당사자. 이걸 사정 변경이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해제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사정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야. 사정 변경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사정 변경 여기까지를 우리가 뭘 한다? 해제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그러니까 해제권은 두 가지 형태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패턴이에요. 뭐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다? 이행지체 최고 후 해제한다.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 약정의 조건, 사정변경 원칙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해제한다. 그런데 특히요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4대 요건이 있다. 첫 번째,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함이 없이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의 의사는 표시한다.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은 사정이 변경됐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자, 두 번째, 계약을 해제를 못해. 계약의 해제는 못하는데 뭐는 가능하다? 첫 번째요, 해제할 수도 있다. 첫 번째는 뭐다? 계약 체결 당시 예견을 못해야 돼. 그 다음에 두 사람한테 다 잘못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이다. 이런 요건을 갖추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나중에 봐봐요. 여기요. 이행을 거절했다가요. 이 사람이 이행 거절을 철회. 이행 거절을 철회하죠. 철회하면은 다시 최고하고 해제를 해야 돼. 알겠죠? 철회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행 거절은 최고 없이죠. 이행 거절을 뭐라면 철회를 하면은 최고 후 해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이 내용은 100%를 모두가 다 강의를 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여러분요, 제3자를 잘 봐야 되죠? 제3자가 아닌가 3대 요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채권, 두 번째 미등기, 세 번째 대항 요건이 없는 경우. 알겠죠? 이 세 가지만 딱 알고 있어 나중에 문제가 딱 나오면 세 가지를 딱 대입하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물론 얘가 한두 개가 있긴 있어.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정답으로 될 수가 없어. 알겠죠?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딱 세 가지. 채권, 미등기, 대항력이 없는 경우. 이것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단순 암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